예, 민주당이 2주 연속 토요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집회에 참석해서 말하지 못한 두 글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하자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일촉즉발의 상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장외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단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관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8년 전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이 누굽니까? 국회입니까? 헌법재판관들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국만리 저 먼 나라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 무기는 대체 왜 보냅니까?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립니까?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 송영훈 대변인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시청역 근처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근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두 글자는 유죄죠, 유죄. 본인 15일, 25일에 선고 앞두고 있는데 그 사건들에서 유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 차마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물음표가 지금 유죄라고 지금 채우신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피고인 진술서 내고 SNS에 실패한 교사라고 올리고 그다음에 장외 집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그 인근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을 받고 있어요. 저게 순수한 의미의 정치적인 의미만 가진 집회면은요. 그 인근에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글자가 사실 내심 유죄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이야기면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해야죠. 본인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당위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저희가 뭐 탄핵이냐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이냐 하야냐 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봤는데 어떤 단어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 중에 답은 있을 수 있겠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마디, 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국민들 각자가 판단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들 한 4개의 정당들이 같이 연석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같이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수 나서서 불기소 처리하면서 무혐의 처리해준 이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뭐 그 검찰이 수사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이유 자체도 완전히 부정하시는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 야당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그 힘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무슨 뭐 특별 감찰관이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터진 뚝을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 수용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야 5당이 참여해서 어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그 장면을 보고 계신데 요 앞서서 낮에는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탄핵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더니 거기에서는 이 공무집행 방해로 일부 경찰들과 저렇게 충돌을 빚어서요. 펜스를 밀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10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연행되는 사람들까지 있었고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하고 연합했다가는 혹시라도 다른 오해를 받을까 봐 우린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민주노총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뜻 이런 시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탄핵연대에 함께한다는 뉘앙스의 그런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 평론가, 어제 집회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20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식 20만이 왔다. 20만 왔다. 근데 우리 지난주 다뤘잖아요. 30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경찰 추산과 국민의힘 보면은 페르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평당 이제 한 병에 얼마나 앉을 수 있냐 그 예. 공간을 딱 추산했을 때 17,000명이 적당하다 봤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20만은 이번에 보면은 15,000 이하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숫자에 연연할까요? 30만이 중요합니까? 20만이 중요합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할까요? 예. 여론이 우리 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겠죠. 예. 그렇지만 숫자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낮에는 민노총, 저녁에는 이제 야연대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른바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주장 관철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론전에 지금 급박해 보이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낮에는 민노총, 오후에는 그 야연대 이렇게 자꾸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그 말하자면은 집회 문화를 통해서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어를 관찰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저는 결코 뭐 환영받지도 못할 근데 뿐더러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네. 전날 SNS에 네. 많이 참여해달라, 시청 앞을 덮어달라 그러니까요. 이런 SNS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 거예요. 지난해 30만, 이번에 20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돌파하는 모습.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숫자를 부풀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나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 발표는 지난주에는 30만이었고 어제는 20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이 집계한 바로도 전주에 비해서 숫자가 지금 줄어든 걸로 보이고 경찰 수산도 약간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경찰 모습은 국민 감시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어떻게든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을 이렇게 중간에 중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이랬어야 됐나라고 지금 와서 또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이 민주당의 생각한 대로 막 불이 붙는다거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막 먼저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나 시민단체가 지금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가 2016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16년에 그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탄핵 소추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있었죠. 예.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로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2분여의 짧은 녹화된 사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민심이 들끓었었죠. 지금 저는 그 중간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잘못, 의혹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한번 밝혀봐라.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절대적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지난 그 목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심이 한 100도가 끓는
끓는 점이라고 하면은 한 90도 정도까지 부분까지 지금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끓는 점을 언제 넘게 될지, 어떤 포인트에서 넘게 될지는 민주당도 예측하기 어렵죠. 민심이란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100도를 넘은 분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으니 일단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테니 이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삼게 되면은 아마도 함께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어제 한동훈 대표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시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거리로 나서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제 일부 패널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들도 이렇게 여론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재판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 내지는 겁박을 의도한 일련의 집회인 것이 분명하죠.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일정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당일인 15일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그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출근하는 재판부는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런 걸 의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정말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게 통렬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그 지역위원회에서도 그 광화문까지 집회하러 오라고 안내하는 문자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인원 동원했는데 어제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 집회 의도를 간파를 하고 정말 냉철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마침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민주당에선 이런 논평이 나왔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지났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국 대표는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탄핵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은요. 일부 야당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일지 한번 지켜보시죠.